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클린스마우 ES의 핵심 선수 2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영국의 주요 매체에서 독점 보도된 사실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뉴스 매체 더선은 손흥민 선수가 2023년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앞둔 식사 자리에서 팀 동료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탈구되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요르단과의 결승전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발생했으며 한국 대표팀은 다음날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했습니다. 더선은 이어 일부 젊은 선수들이 저녁 식사를 서둘러 마친 후 탁구 게임을 즐기기 위해 자리를 떴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불만을 표했으며 식사 자리가 팀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가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몇몇 선수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탈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도 공개되었습니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손흥민 선수가 자신에게 무례한 발언을 듣고는 선수들에게 다시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몇몇 선수들이 식사 자리로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는 자리에서 나가 떨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에서 선수들을 진정시키려다가 손가락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아시안컵 대회 기간 중 발생한 선수들 간의 불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젊은 선수들이 탁구를 치기 위해 자리를 떠나려 하면서 손흥민 선수와의 마찰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국내 축구 팬들은 축구협회가 평소와 같이 침묵을 지킬 것이라 예상했으나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협회의 태도에 분노를 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행동에 대한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각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보다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팬들은 이강인 선수의 소셜 미디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남기며 감정의 격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인 선수가 아직 젊고 외국 문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연령별 대표팀에서 함께 활동했던 조영욱 선수의 발언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는 때때로 형들과의 경계를 넘기도 했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착한 동생이며 큰 대회인 월드컵을 앞두고 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형들을 이해하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욱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때로는 장난을 치며 선을 넘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기보다는 참는 모습을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오세훈 선수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 축구 실력만 놓고 본다면 그가 팀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장난이 가끔 선을 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오세훈 선수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를 침대로 던져 징계한 적도 있으며 한 번은 인터뷰 중에 울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놀림을 받았지만 화를 참고 넘겼다고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황태현 전 대표팀 주장은 이강인 선수의 행동을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성장한 이강인 선수의 배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가끔은 성격상 욱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는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성품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기를 바라며 손흥민 선수와의 사건도 사과와 함께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사건에 대한 축구협회의 대응을 두고는 이를 과거의 일로 여기고 퍼블리시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디애슬레틱의 단독 보도와 감독 선임위원회 추가 폭로로 축구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한 위원은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곳에 가야 하나요? 라며 반문함으로써 현재 대한축구협회 내의 분위기와 대응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번 주 내에 전력강화위원회를 소집하여 2023년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의 성적을 심도 깊게 분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이 지난 12일 갑작스레 자신의 미국 소재 자택으로 출국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한 지 겨우 이틀 만에 출국했으며 그의 평가 회의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클린스만 감독 없이 아시안컵의 성적과 전략을 논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위원은 회의의 의미를 물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원래 2017년 12월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회의 후신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표팀을 포함한 연령별 대표팀의 사령탑 선발과 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으로는 박태하 포항 스틸러스 감독, 최윤겸 청주 FC 감독 등 총 6명이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위원회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밀러 위원장이 축구협회 고위층과만 소통하고 위원들을 단순히 형식적인 존재로 여기며 의견을 무시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밀러 위원장 취임 이후 위원회는 단 한 차례에 대면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화상회의 또한 겨우 2차례에 그쳤습니다. 이 화상회의에서도 위원들의 발언권은 제한되었고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는 거의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밀러 위원장은 보안을 이유로 어떠한 감독과 접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위원은 과거 파울로 벤투 감독 선임 과정을 회상하며 당시에는 모든 후보의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후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한 것이 중요한 결정 요소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밀러 위원장 아래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었고 후보군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이미 내정된 인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김판곤 위원장이 이끌던 2018년 위원회는 리그 우승 경험, 월드컵 예선 통과 경험 등 명확한 기준 아래 감독 후보들을 심사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울로 벤투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역대 2번째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로 이끌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2월 27일 밀러 위원장은 당일 오후 4시에 위원회 소집을 급작스럽게 공지했고 회의에서 바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을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 개진은 사실상 거부당했으며 이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밀러 위원장의 권한은 제한적이었고 사실상 상위 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이 발표된 후 30분도 지나지 않아 이미 관련 보도자료가 기자단에 배포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결정 과정의 신속함과 비공개적인 성격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감독 선임 이후에도 전력강화위원회의 활동은 사실상 정체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본래 대표팀의 운영 방향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실례로 파울로 벤투 감독 재임 시에는 2019년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시 18세의 이강인 선수를 A대표팀에 합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는 이러한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예정되었던 회의마저 클린스만 감독의 개인 일정으로 취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임기 동안 그는 무계획성에 대한 비판을 받았으며 이번 아시안컵에서 선언한 우승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선수들을 이끌고도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면서 대회가 끝난 후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계약 기간은 아직 2년여가 남아있으며 중도 교체 시 약 70억 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축구협회 회장 정몽규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팬들은 정몽규 회장을 김정은에 비유하며 그의 단독 결정과 독단적인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밀러 위원장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는 결국 정몽규 회장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뿐만 아니라 정몽규 회장의 사퇴도 촉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